안녕하세요. 짧게 유튜브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며칠 전에 MBN에서 그 윤석열 관련 윤석열이가 옥천의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간 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잖아요. 그중에 MBN에서 그 보도를 할 때 조원진 대표님 이름이 나오고 나서 변희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뭐 새담 TV에서도 올려놓고 해서 저도 보고 했는데, 네, 그런 걸 보면 누구라도 바로바로 방송국에 전화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저녁에 저도 보고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, 뭐 시청자 민원실이라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전화를 뭐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. 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, 제가 그때도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 댓글이 아니고 새담TV나 또 뭐 공카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, 조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, 하여튼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하면서 제가 녹음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뭐 좀 긴 말을 했죠. 근데 하면서도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좀 망설였어요. 우리가 조금 더 교활할 필요가 있거든요. 사실 거기 그 MBN에서 방송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화낼 그런 건 별로 아니에요. 어쨌든 간에 MBN에서 조원진 대표를 거론해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미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변희재 지지자들이 화가 나갖고 전화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막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었어요. 조금 우리가 그 노이즈 마케팅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물론 댓글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뭐 나도 거기다 전화했다는 분도 있고 아주 뭐 화가 나서 댓글들을 다신 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,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MBN에서 조원진 대표 또 어쨌든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탄핵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이름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참 활용을 해야지 막 덕다같이 전화를 하고.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전화를 하고 제가 그 방송의 링크를 봤더니 그 방송이 없어졌어요. 그 말만 딱 잘라갖고 하기에는 뭐 MBN에서 봤을 때는 구태여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유가 없거든요. 제가 그날 MBN에 그 방송을 찾느라고 MBN 윤석열 하니까 그 짧은 꼭지로 여러 개 올라와 있었어요. 그러니까 MBN에서 봤을 때는 구태여 뭐 그 방송 그게 한 3분짜리인가 그랬거든요.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있었다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낫죠. 그래서 우리가 물론 똑바로 안 해준 거에 대해서 화는 나지만은, 그러나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도 이용할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약간의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분노를 한다든가.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 성질 내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. 저도 좀 길게 하면서도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5년 전에 내 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알리긴 했는데, 뭐 그 앵커 그 여자 진행자가 뭐 그렇게까지는 다 모르겠죠. MBN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뭐 우리 공화당에서 모르겠죠. 결론적으로는 쟤네들이 얼마나 관심 없었는지 뭐 밝히는 그런 거잖아요. 그렇더라도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변희재 이름이 나왔어도 결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. 링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고, 또 우리가 너무 순수해. 보셨잖아요.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럽고 진짜 왔다 갔다 진짜 걸레들 아니에요. 그런데 또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좀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그 막 순진한 순수함,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. 프리덤 뉴스에 이상로 위원이
왜 국민의 진당만 있어야 되나, 다른 야당도 있어야 된다. 뭐 주로 이제 우리 공화당, 또 뭐 국민혁명당, 자유민주당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. 뭐 이러거는 우리가 작년부터도 우리가 바랐던 바고, 정말 우리만 왜, 예? 제발 저는 뭐 정강훈이도 뭐 정규대 씨도 뭐 고영주 씨도 제발 좀 당을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해라.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좀 정당을 만들어서 좀 싸우라. 왜 우리 공화당만 싸우냐. 더구나 싸우면서 욕먹는 건 우리잖아요. 그래서 뭐 국민의 진당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당을 만드는 단체를 만들고 좀 싸우라.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상노 위원이 하여튼 뭐 이 광야에서 싸우는, 제하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, 국민혁명당, 자유민주당, 또 뭐 사실 항장수 소장이 만든 혁명 20일도 있어요. 요거는 뭐 항장수 소장 유튜브를 하니까 거론해주기는 조금 뭐 좀 거리감이 있겠죠. 하여튼 이런 세력들도 열심히 후보를 내라.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말 후보를 내고 국민이 진당하고 또 경선을 해라. 이렇게 이제 해줘서 참 좋은 방송 기획이 있다고 생각해요. 진작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공화당 좀 띄워주고, 그랬으면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욕을 먹는 뭐 배신자니 뭐니 이런 욕을 덜 먹었을 텐데, 참 아쉽고, 진작에 이랬으면은 정말 국민의 진당을 진작에 벌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, 참 그나마 이런 기획을 한 것에 대해서 이상노 프리덤 뉴스의 이상노 위원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빨리 우리 공화당도 후보를 내라,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이제 게으르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 공화당 막 게으르다, 왜 빨리 후보를 안 내냐 이렇게 했는데, 또 이걸 듣고 막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 막 이렇게 화가 나신 분이 있었나 봐요.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흐뭇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당에 갔나 어쩌나 막 그랬더니, 뭐 어디 있는 분이 막 이상노 위원한테 막 화를 냈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 듣고, 참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에요. 이상노 의원이 우리 공화당 막 다구치면서 빨리 후보를 내라, 게으르다. 물론 뭐 표현은 게으르다 하지만은 다구친 거는 좋은 거죠. 뭐 우리 공화당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분이 빨리 후보 내라고 다구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지도 않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있다, 참 고민하고 있다, 내지 않으면 안 된다,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이상노 그 위원이 빨리 내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있다.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래서 뭐 약간의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발의를 하고 놀릴 게 아니고, 저는 참 고맙고 도리어 참 좋았었어요. 그래,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를 부추기는구나, 참 우리한테 힘을 주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상노 의원이 막 게으르다, 왜 빨리 안 되냐 이런 하는 말이 참 듣기가 좋았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이제 이런 서명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시고, 또 이제 저한테도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, 저도 뭐 잘 몰라서 오정선 기자한테 물어보고도 했어요. 박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다 끝났는데 뭐가 무죄고 뭐가 유죄예요, 뭐 이런 거 이렇게.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박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뭐가 유죄나 무죄나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. 전부 다 엉터리니까. 판사 자체가 자기 판결문을 엉터리로 썼어요. 뭐 지난번에 유성민 그 보니까 정규대 씨가 이렇게 묻고 하니까 판결문은 뭐 들은 얘기가 있다 이 정도지, 판결문을 보면은 틀린 거,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면 틀린 거예요. 지난번에 어떤 변호사도 판결을 보니까 박 대통령이 죄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, 판결문 자체가 엉터리인데, 자기가 김세훈이 자기가 재판하고도 자기 재판대로 아는 사람인데,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김문숙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10몇만 페이지 20몇만 페이지 되는 걸 뭐 기록도 보지도 않고 뭐 쟁점만 다뤘으니까 앞뒤도 안 맞고 뭐 되지도 않는 그런 엉터리 재판을 선고를 내렸어요. 정말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본다면은 재판 기록물 다 봐야 되는데,
재판 기록물이 몇십만 페이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앉아서 보냐고요. 그러니까 저것들 역사에 맡기자. 그러면 어느 날 그거를 하겠다는 학자가 나타났고 머리 싸매고 앉아갖고 몇 달, 몇 년 해서 막 크로스 체킹하고 막 따져보고 이래갖고 하면은 뭐 역사에 맡기자? 뭐 그럴 필요가 없지.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받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역사에 맡길 것도 없이 다 보면 되는데 판결문만 봐서는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. 그래서 더구나 뭐 우리가 또 전문적인 단어들 쓸 수 없고 전문적인 문장을 쓸 수도 없잖아요. 우리가 1인 서명을 하면서 또 뭐 반대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논리적으로 싸울 수도 없어요.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 논리적으로 걸어올 만한 수준의 인간도 아니고 그냥 뭐 내뱉는 얘기니까.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설명해 주기보다 물어보세요. 그래? 박 대통령이 죄가 뭐냐? 따지고 들어가라고요. 따지고 들어가면은 말 못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차피 마구마구 밀고 나가면 돼요. 우리가 그걸 배운 거 가지고 막 논리정연하게 조리 있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. 어차피 그 인간이 모르는 거는 우리보다 더 몰라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한테 물어보세요. 하나씩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2016년도에 강화문에서 뜯은 그 얘기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. 묵시적 청탁, 경제적 공동체 이거 갖고 밀어 제끼면 돼요.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최순 씨한테 경제적 공동체로 했다가 나중에 최순 씨가 법정에서 물었어요.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어느 경제서적에 있느냐 물으니까 검사가 뒷발을 쳤어요. 그러니까 김세윤이도 그 검찰은 그거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김세윤이도 검찰이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또 나중에 검찰이 이익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또 그거 가지고 또 최순 씨가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가서 인생 동방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갖고 최순 씨가 그때 막 난리를 쳤죠. 우리가 무슨 내가 결혼한 사이냐 막 이렇게 난리 쳤어요. 이 세 가지 경제 공동체, 이익 공동체, 인생 동반자 이렇게 검찰이 최순 씨한테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당신하고 이 삼성에서 정유라가 말 빌려 쓴 거 그거 박 대통령이 이익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정말 되지도 않는 형을 받아갖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재판이 어떤 게 죄냐 뭐냐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. 몇 개만 경제 공동체, 묵시적 청탁 이것만 가지고도 뭐 박 대통령이 죄가 있니 없니 하는 사람한테 밀어붙이면 돼요. 그래서 가능하면 박 대통령 죄가 뭔지 아냐 물어보세요. 물어보면 말 못해요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들은 말 가지고 막 아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항상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. 좌파들 보세요. 몰라도 엄청 씨부리잖아요. 좌파들은 이게 강해. 제가 보니까 진실로 파고들면 좌파들은 결국 한계가 드러나요. 끝까지 말 못해. 거짓말하고 씨부리다가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말이게 조리가 없어도 끝까지 싸울 수가 있지만 거짓말 갖고 싸우는 사람은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못 싸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팩트 가지고 열심히 싸우면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좀 괜찮은 인간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와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설 게 없어요. 꼭 물어보세요. 박 대통령 죄가 뭐냐? 그렇게 보시면 돼. 그 뇌물권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국정원에서 돈 뭐 35억 받아가지고 와갖고 옷 입고 사저 관리하는 데 썼다.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문재인이가 쓴 거는 뭐 수백 뭐 수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박 대통령 죄가 없으니까 뇌물죄 안 되니까 그걸 엮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. 그 국정원에서 돈 가지고 와갖고 옷을 입었다. 사저 관리했다. 말이 되냐고요. 사저 관리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월급 얼마 주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쓰냐고.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박 대통령은 그 법정에서 뭐 그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는 박 대통령께서 다니실 때 그 경력금 뭐 이런 걸로 쓰셨고 또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월급 보조금 그러니까 뭐 공무원 월급 수준으로는 안 되고 보세요. 뭐
거기 뭐 청와대에서 일한다고는 24시간 일한 거랑 마찬가지고, 아니 뭐 택시비가 더 나가도 더 나가고 옷을 조금 더 깨끗하게 입어도 더 나가고 하니까 조금 더 공무원 월급 가지고, 그리고 뭐 공무원 아니든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니까 뭐 급수를 높여서 주는데, 그 급수를 높여준다고 해도 그만큼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월급을 보존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새 비서관들도 뭐 그렇게 저렇게 받은 돈이 한 뭐 2억 뭐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요.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법정에서 죄를 주진 않았어요. 따지기는 했는데 그거 최순실가 나중에 독일 갈 때 이제 걱정을 좀 했죠. 비서관들.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박 대통령이 이렇게 챙겨주셨다. 그래갖고 그 메모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메모가 걸려갖고 국정원 특활비로 돼갖고 재판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새 비서관이 그거 가지고 벌을 받은 건 없어요. 예. 그러는데 뭐 청와대 지금 문재인하고 저것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를 말도 못하죠. 돌아다니면서 뭐 수제 맥주에다가 뭐 나가서 초밥 10만원짜리 처먹었다는 인간이니까 최소한 새 비서관들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예, 이런 거는 또 저를 파시면 돼요. 저를 법정에 가서 다 본 사람이 있다 보라고 저를 파시면 돼요. 그래서 당당하게 박 대통령이 어거지로 인신감금돼 있다. 이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그리고 공천 개입비 2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죠? 문재인이가 울산 부정선거 뿐이겠어요? 엄청 많잖아요. 환경부 블랙리스트 많잖아요. 뭐 문제 너무 많아. 그런데 박 대통령님은 제가 재판에서 들어가 봤는데 차명진 씨가 그랬나요? 또 거기서 그랬어요. 간섭하지도 않은 거 그거 가지고 국정원에서 돈 5억인가 받아가지고 여론조사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. 그걸 갖다가 공천에 개입했다.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공천에 개입하지 않아요?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할 만한 사람, 응? 내 힘이 돼줄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서 당선되면 되지. 유승민처럼 그 배신 때린 놈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? 당연히 하지. 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면 어때? 밀어붙이세요. 그거는.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밀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. 안 밀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? 아니 대통령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지. 근데 그걸 가지고 개입했다고 해서 2년을 때려갖고 지금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. 나중에 다 이거 재판 재심에서 가고 다 그거 물어내야 돼요. 국가가 다 배상해야 돼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은 오늘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뭐 이렇게 해서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도 우 기자님한테 그 옛날에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. 그 기자 그 언론사에서 해놓은 거 18가지 그거 가지고 제가 제 동생한테 보내주고 우 기자한테 이게 지금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됐어 이거 물어보다가 참 막 혼났거든요. 나중에 이제 최근에도 8월 17일 그때도 제가 그 유튜브를 올리면서 정리를 해놨어요. 우 기자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깨끗했어요. 그런데 예, 우 기자도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은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거는 한 케이스인데도 요거는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진짜 그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따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한 혐의 자체가 이게 유죄나 무죄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요 하나씩 그 안에 있는 사건은 요만큼은 무죄 요만큼은 유죄 요렇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뭐 진짜 따질 만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통칭인데 유죄를 해놨어요. 직권남용 때릴 수 없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한테 유죄를 해놨어요. 나중에 뭐 초국이든 뭐든 문재인 것들 직권남용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제가 8월 18일 날짜에 제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. 예, 그래서 제 커뮤니티에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정리를 한 거를 좀 보시면 박 대통령이 18가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박 대통령의 그 죄를 5가지로 해갖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대법원에서 막 얼그설게 읽었죠. 그래서 해놓은 거를 좀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.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
제가 저는 뭐 저도 성질 보통 아니고 저도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뭐 저는 여기 이제 우리 공화당 와서 제가 여기 정당에 있으면서 가능하면 당원들하고 싸우지 않고 가능하면 당원 한 사람이라도 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. 박태호 뭐 그 위원 또 박태호 박사가 또 유튜브를 오픈을 했어요. 그 윤창중 방송이나 프리덤 뉴스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남의 방송 나가는 것도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구독자들하고 내 의견을 알릴 수도 있고 뭐 그쪽에 있는 구독자들 확보된 구독자들을 또 내 유튜브를 흡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남의 방송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. 뭐 우리끼리만 정말 듣고 있으면서 정말 속 시원한 얘기 우리끼리만 박수 쳤는데 또 뭐 윤창중 방송에 나가고 뭐 프리덤 뉴스에 나가고 해서 정말 그쪽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참 뭐 박태호 박사 얘기를 듣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참 저런 교육을 받았구나, 참 저런 생각을 가지고 투쟁해 왔구나,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자기 방송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박태호 박사가 개인 유튜브를 열었어요. 박태호 TV 하드톡 뭐 참 어려운 이런 좀 신중 참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톡을 할 수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. 뭐 가볍게 하는 것도 뭐 많아요. 뭐 농담 수준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참 그래도 우리가 참 수준 높은 교육들 많이 받아왔잖아요. 뭐 이수정 교수나 박태우 박사나 뭐 물론 뭐 조 대표에 대해서 참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이런 정말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센 발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윤창중 박사님이나 프리덤 뉴스 보면 참 그 보는 분들이 좋아를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랬는데 박태우 박사가 개인 유튜브를 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박태우 박사가 이 스피커들은 참 좋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척을 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다 우리가 필요할 때 또 뭐 또 같이 할 수 있을 테고 뭐 내부적으로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뭐 그거는 제가 알아야 된다 생각은 안 해요. 제가 지난번에 성모병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참 또 뭐 그분에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다 아실 분 같아서 말은 안 하겠는데 뭐 조 대표한테 전화도 하고 박태호 박사한테 전화하고 막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. 내가 물었어요. 전 아주 세게 발언했어요.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. 제가 그랬어요. 그거 조 대표나 박태호 박사나 전화해갖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. 그거는 우리가 알아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당원으로서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. 여기저기 털쑤시 갖고 알아갖고 말 전할 것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. 응? 항상 우리는 우리 공화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참 이렇게 공격도 많고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우리 공화당에 그 선거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은 압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쉬운 게 아니에요. 전부 다 지금 우리 공화당 공격하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한 분이니까 또 우리가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이렇게 척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뭐 이렇게 좀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고 또 다른 분도 뭐 박태호 박사한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요. 제 요점은 박태호 박사의 유튜브를 많이 구독해 주십사 이거예요. 열심히 응원해주고 절대로 욕은 하지 마세요. 다 우리가 같이 할 뿐이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창당 기념식 할 때도 저도 못해요. 제가 마음 상했던 분한테 참 오라는 얘기를 저는 못하지만 제가 저 사람하고는 좀 마음 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마음 안 상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 사람 보고 뭐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뭐 그 장면을 피하든가 모른 척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좋죠. 그래서 창당 기념
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진짜 그 홈카밍 데이 이런 걸 해서 다 떠났던 분이 올 수 있는 이런 마당이 참 언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, 더더욱 언젠가나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거 다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해서 다 오셔야 하잖아요. 판이 커도 우리가 만들 판이 클 텐데 여기저기 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박 대통령이 나오시는 대로 우리가 울고 웃고 할 거잖아요. 그래서 하여튼 나간 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절대로 책임지지 말고 응원을 해주자. 뭐 주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나가서 우리 공화당처럼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. 그 큰 사람이 결국 쪼그라들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서 또 오겠죠. 그러니까 박태우 박사님도 마찬가지로, 또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내가 우리 공화당을 그만뒀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락들이 온다 이 얘기를 듣고, 참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. 다들 말려는 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지만 다들 우리 공화당을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참 대단한 거다. 물론 뭐 기본적으로 박태호 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그 자산이 있죠. 그런데 또 우리 공화당에 와서 했던 그 소리가 남들이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하여튼 박태호 박사의 유튜브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빨리 힘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. 뭐 나가서 잘 되시면 좋은 거고, 또 잘 돼야지 마음이 풀어져요. 뭐 쌀 있는데 곡간이 좀 차야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내가 힘들면 정말 그 힘든 마음이 오래가고, 빨리 내가 잘 되면 다 이해가 돼요. 다 용서가 돼. 그래서 잘 되시도록 밀어주시고, 제가 박태호 박사님 그 유튜브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